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6월 23일 금요경마 시작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왁 밀려주셨습니다. 평상시에 들어오셨던 분의 한 18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분들이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콜센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마일을 보냈어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주신 건 정말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전에는 이 박준영이는 그런대로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전문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매출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이 분들이 확 몰리다 보니까 괜히 이거 뭔가 조금 더 잘하면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역시 경마는 진리라는 게 잘하고자 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대로 했었으면 아마 1호 경마 정말 크게 이겼을 것 같아요. 1호 경마 어느 정도로 제가 사거리를 탔냐면요. 행복왕자라는 마필자체를 원래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200m 철출전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조합하고 분석하고 그러고 난 다음 냈던 결론 자체가 라운퍼스트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놓고 어마어마가 아니다. 어마어마는 조금 사이즈가 뛴 걸음은 분명히 있는데 사이즈가 살짝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라운퍼스트라는 마필 자체는 저는 행복왕자를 축으로 해서 주력막권으로 때렸습니다. 근데 행복왕자 6이 됐죠. 문제는 제가 라운퍼스트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잡고 쏜살이라는 마필까지 때리자고 해서 딱 3방 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성을 누르면 되는데 저장만 눌러주면 되는데 다시 녹음했어요. 그 정도로 경마가 안 됐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 됐습니다. 네, 1호 경마는 초반장에 2개의 경주 적중을 해놓고 그 후반, 중반, 후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서 문자를 보냈고요. 또 다른 쪽의 문자는 다음 주 정말 죄송하고 다음 주에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은 모습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깡통은 아니었어요. 토요 경마 같은 경우에 99.9배짜리를 적중을 해드리면서 그때 서울 고배당 1위로 올라가 있었던 게 또 박준영이었습니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정말 억울했었던 것도 6경주 때 황산도라는 마필 자체를 진짜 강수환이 천상훈 집에 축을 잡고 그걸 현장에서 천상훈 집을 보질 않았었으면 황산도를 놓고 때렸을 거예요. 이게 또 경마입니다. 또 경마예요. 아마 그것만 이겼어도 물론 결과론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 제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경마 자체를 이길 수 있는데 졌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마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이긴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운도 살짝 좀 따라줘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인드입니다.
자기 주관이 없으면 정말 경마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진 못하더라도 저들 솔직히 지진 않고 와야 되는 거예요. 경마거든요.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께 또 식구분들께 함께 해주고 믿고 같이 해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같은 실수 되풀이 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날마다 이기진 못합니다. 솔직히 날마다 이기진 못합니다. 근데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금, 토, 일, 3일 중에 적어도 하루는 이긴 것 같이 이기고 왔겠다, 이기고 온다라는 얘를 믿으면, 그럼 이틀은 지지 않아. 얘만 믿으면. 이런 속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비우겠습니다. 진짜 마음 비우고요. 오로지 적정을 위해서, 환수 1위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최선 다하는 모습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정답,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마관 적중이지 않습니까? 저배당이든 중배당이든 고배당이든 일단 적중을 하면 돈 되는 게 경마예요. 앞으로 꾸준하게 적중을 위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금요경마는 제가 봤을 때 저배당은 그다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당이 나옵니다. 그 배당 나오는 포인트를 잡고 가줘야 여기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분명하게 언급을 드리며, 금요경마 제주교차 9개 경주부터 먼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3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입니다. 3, 6, 7, 8경주가 승부 경주로 잡혀 있고요. 모든 경주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빼놓고는 거의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제주교차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주교차 일경주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주에서는 9번 소별왕, 4번 은하미인 등이 인기마들입니다. 근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1번 파천황후, 그리고 5번 와흘질주, 파천황후, 그 다음 5번 와흘질주, 또 하나는 7번 신평화. 14주 만에 꺼내놓는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 상태 많이 좋아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에 5번 신경호 마방에서 신평화가 2마리를 꺼내놓고 있고요. 1번 파천왕과 5번 와을일주, 이 2마리는 송방원 마주가 2마리를 역시 꺼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승부를 좀 보겠다는 의지가 묻어있는 상황인데, 여기 4번, 9번은 어차피 인기마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경마장부에서 닭발에다가 막걸리를 팔고 계시는 송 여사님도 불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서 인기마들 자체를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축을 잡고 간다 그러면은 이 박주영이는 소별왕이나 신천지왕을 축으로 놓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별왕이라는 마필이 아무래도 띵거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지죠. 9 놓고 1번, 5번, 7번, 10번 요렇게 배당 터뜨릴 수 있는 마필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9 놓고 1, 5, 7, 10. 9 놓고 1, 5, 7, 10. 요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1경주. 자,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7번
대륙질주. 대륙질주. 칠 2번 으뜸제일 문현진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요번에 지금 신마로서 데뷔전 나수죠. 이게 별정 A 700만원 이하 신마들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서울로 얘기하면 국산마 6등급짜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6군짜리 순거의 경주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륙질주도 인기를 모읍니다. 이 두 마리가 여기선 대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안둑수기수의 대승여왕이라는 마필. 대승여왕. 그리고 6번 골목여장이라는 마필. 5번 청설매. 다 승부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대승여왕이 1분 6초 7플랫을 끊습니다. 여기에 대륙질주가 1분 6초 6에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 대승여왕은 1분 6초 7에 직전 5번에서 4번으로 땡겨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승여왕의 안둑수기수가 지난번 대상경주 우승 이후에 한 주 징계를 받으면서 기승정지가 떨어졌었죠. 그 기승정지가 과연 여기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이 박주영이는. 그래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마필. (4번) 대승여왕. 그리고 배당을 터뜨린다면 5번 청설매, 6번 골목여장. 요 두 마리가 큰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6번 골목여장 같은 경우에는 백판 마필이죠. 백판 마필입니다. 근데 김준호 기수 지난주 어땠었나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어떤 똥말에 앉혀놓더라도 끌고 올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감을 보여줬습니다. 기승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승부가 걸리면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손수, 몸소, 성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안 볼 수 없죠. 당연히. 그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한 주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골목여정이라는 마필 결코 무시 못합니다. 4번을 축으로 2번, 5번, 4번을 축으로 2번, 4번, 5번. 여기 4번을 축으로 여기 4번 아니고요. 5번, 6번, 여기에 10번까지. 이게 지금 D 줄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4축으로 2번, 5번, 6번, 7번. 정리되셨나요? 4 놓고 2, 5, 6, 7. 깔끔하게 내구자로 일단 정리해 놓고요. 현장에서 버릴 맛bil도 버리고 가져갈 맛bil 가져가면서 총 3방으로 마무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 경주죠. 제가 승부 경주를 아예 첫 번째 경주로 가져가는 거, 이 자체는 매출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오전장에 많은 분들 나오지 않으십니다. 안 나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희가 여기서 승부 경주를 가겠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5번 진격의 힘이라는 마필이 인기순 1위에요. 진격의 힘.
근데 얘 센 말입니까? 지난번 입상을 했다고 얘가 센 말이에요. 여기 입상한 마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물론 얘 세 마리 청룡시대, 예수원 모두 다 인기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훈치라는 마필도 직전에 우승을 하고 순군전에서 완전히 깨죽순 마필도 있고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필들도 눈에 보입니다. 간혹가다 한번 터트린 마필, 또 꾸준하게 띄워주는 한강이라는 마필. 최근에 슬럼프를 겪고 있지만 이런 마필들은 컨디셔닝이 올라왔을 때 언제고 한번 터트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박준희가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 딱 한 말 있어요. 인기마들 중에서는 청룡시대, 그리고 비인기마들 중에서는 훈치,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여기서 놓고 승부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배당은 어차피 인기마들 중에 최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훈치까지 뺀 상태라 그러면 여기서는 더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는 거죠.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선 전개가 선입이나 앞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한 힘을 조교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나갔습니다. 어떤 마필일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경주가. 이게 얼핏 보면 인기마들 접전 같은데 인기마 접전 경주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경주. 진짜 까다로운 경주예요. 어쨌든 진격의 힘 60kg 달고 저는 이 마필 축으로 뭐 죽어도 깨어나도 못 넣고 안 넣고 들어갑니다. 이거 축으로 안 넣고요. 얘가 들어와갖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KBS 뉴스에 뜨겁하니 나온다 그래도 얘는 다음번에는 얘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나온다라고 기정사실화 시켜놓는다 그래도 저는 안 믿습니다. 다른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마감 10분 전 궁금하시죠? 060-300-992 060-300-992 마감 10분 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에 1번, 2번, 6번 순으로 배당판이 움직여줄 거예요. 1번, 2번, 6번 순. 그런데 초고수나 승치나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3번 봉송요걸, 쌍용신암, 그리고 여기에 7번 푸른 신호등, 또 8번 거승보배, 다 힘이 찰 만큼 차 나가고 있는 마필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천지제왕 태왕도 안 되는 말은 아닌데 강수환 기수가 보여준 그 걸음이라면 강하게 믿긴 좀 힘들죠. 지난주에 보였던 그 모습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조금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볼까요? 5번 황금로. 직전 2번 게이트에서 정멸기수가 기승을 해서 2번 게이트 밀고 앞을 치고 나갑니다. 외곽에서 박성광이가 밀고와 선행에서 밀리면서 선임으로 나갔죠. 여기 좀 짜차가 쫓아갑니다. 고스란히 여기에서 지금 계속 쫓아나가고 있죠. 여기
자, 이제 직선 들어왔습니다. 말이 이 정도만 밀었는데도 말이 저 정도 나가면요, 제대로 탄력 붙이기 시작하면, 여기 지금 원주율 기수 채찍되는 거 보셨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말이 쭉쭉쭉쭉 나가죠. 전 이 경주에서 이 마필을 보고, 야, 저런 마필을 왜 숨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황금로의 컨디션 자체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 황금로라는 마필 자체가 팔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무조건 봐줘야 돼요. 지금 39전 사운드건 우승 한번, 준승 한번, 3착만 7번 된 마필이 3착 전문 마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승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죠. 3복승, 3쌍승식. 이런 마필들 안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자, 5번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더라도 이 5번은 꼭 껴서 가져가야 된다. 가져가기. 조합에 가져가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아까 4경주 때. 자, 깨비. 10번 깨비. 자, 이게 간혹 가다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 데이터에서 로그인이 풀릴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깨비라는 마필, 김준호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제일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게 이때 700점 이하 경주예요. 이때 뛴 게, 우승을 한 게 직전. 근데 순군전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3kg을 더 달고 뜁니다. 볼까요? 깨비. 여기 지금 우승을 하고 이번에 순군전이란 말이에요. 순군전인데 여기 3kg 더 달고 뜁니다. 조교도 가장 세게 했어요. 저는 이 경주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마필의 의지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핸디캐퍼들도 이 마필에 대한 능력 자체를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비. 그리고 또 하나는 왕다운. 이 마필도 굉장히 재밌어요. 깨비도 재밌지만 이 마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때 한 번만 밀리고 나머지 거 모두 다 착순권 안에 들어오고 성적도 내줬던 마필이 왕다운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군전 부담 중량 증감 없이 출주를 합니다. 김다현 기수, 이소영 기수. 이거는 뭐 어떻게든 간에 승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마들 조합 경주로도 끝날 수가 있겠구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만에 하나 여기서 터트린다. 그럼 전현준이의 미소공주는 분명히 봐주셔야죠. 미소공주. 어차피 다이아몬드라는 마필은 강소환이가 안장에 앉았고 또 착순권 안에 맴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인기마입니다. 근데 미소공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팔리지 않아요. 뭐 한두 개 점 찍혀있나? 점이 한두 개 찍혀있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미소공주. 근데 터트리면 이런 마필들이 터트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일주 만에 꺼내 나왔어요. 근데 직전 경주 이성민이가 기승할 당시에 이때 굿짝들이 됐는데 못 뛴 게 있어야죠. 그냥 스포조기 한번 한 것처럼 그냥 한 바퀴 휙 돌고 그냥 들어가야 돼. 이때는 다릅니까? 마찬가지지. 이런 것들은요, 힘 소모가 없어요. 이런 경주는 경주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것도 없습니다. 말들이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너 뛰려면 뛰고 말려면 말을 기수들 지시를 거의 안 맡은 상황에서 뛰기 때문에 말들이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요. 아주 편안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3번 미소공주 요걸로 배당을 좀 노려봅니다. 2번 7번 여기 1번이 들어가네. 1번, 2번, 7번, 그리고 여기에 8번까지. 3 놓고 1, 2, 7, 8. 3축으로. 자, 정리되셨나요? 4경기로 넘어갑니다.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승부경주예요. 이번 경주도 승부경주입니다. 다시 인기 들어와서 제가 이번 경주 승부경주를 선택해 놓은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핸디캡 경주의 60짜리 레이팅을 갖고 출발한다는 거. 60 레이팅. 핸디캡 60짜리 되면 되게 재밌어요. 배당은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저 배당도 안 나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설픈 배당이 아니라 딱 먹기 좋은 10배에서 30배 사이의 배당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그 점이 아주 매력적이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인기도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9번 대천여왕. 여기 대천여왕. 그리고 또 하나는 2번 성공제일. 또 하나는 1번 얼룩동자. 여기 대천여왕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죠. 직전경주까지 우승을 한 상황이고, 이 마필이 공백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을 발휘하던 거 보니까 4전 치르는 동안 우승 2번, 준우승 1번이라는 성적 자체가 호구는 아니었더라. 그런 상황인 거죠. 대천여왕. 근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편성에서는 다른 마필도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는 거죠. 첫 번째, 대천여왕이 선행을 받고 나갈 게 여기는 거진 확실시됩니다. 그러면 대천여왕이 레이스를 빨리 끌고 가든 뒤에서 끌고 가든 대천여왕 뒤쪽에 붙어서 레이스를 감시를 하면서 빠르고 느림에 맞춰서 박자를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마필,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선입전개가 가능한 말. 두 번째가 뒷심이죠. 뒷심. 앞에서 9번이 선행을 받고 나갔을 때 그 뒤에서 7랄레 8랄레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딱 중심만 가지고 9번 뒤에서 딱 곱게 쫓아가다가 직선에서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뒷심.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수들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 대한 장단점 파악.
이게 선행이 되질 않으면 이 경주에서는 허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딱 한 마리만 여기서 눈에 보입니다. 딱 한 마리만 눈에 보입니다. 엉성하게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엉성함 속에서도 뭔가 선곡 같은 그런 인기도가 이 마필에게 꽂히고 있다라는 것. 어떤 마필일까요? 궁금하시죠? 함께 하시면 됩니다. 060-300-990이 060-300-990이 언제? 예,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준메인 승부경주. 7경주. 여기 보면 이 경주를 준메인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3번 경성계피를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미등감이 좀 떨어집니다. 미등감. 왜냐면 직전 경주에 목 차이로 이길 당시에 알싸움 자체도 좀 떨어지고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 자체도 약간 좀 그렇고요. 5번 강한 경성의 피 그리고 5번 강한 능력 자체는 부담 중량을 60kg를 달고 뛰어야 됩니다. 1월 13일 날 출주한 이후 약 5개월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도 말이죠. 5개월 공백기.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안 되죠. 물론 제주는 서울처럼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아예 안 탄다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전 여기서 아주 시원하게 선행 소스 있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부가 되는 거예요. 3번 경성의 피, 얘 선행 못 나가요. 선행 못 나갑니다. 여기는 빠른 마필들이 무척 많아요. 빠른 말들이 많다 보니까 빠른 말들이 많다 보면 페이스 싸움도 무시 못하거든요. 페이스 싸움. 페이스 흐트러지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승부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필인가? 또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 컨디션 조율할 수 있는 사람. 한 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놓고 승부를 볼 텐데 그 한 마리가 어떤 마필이냐는 거죠. 이번에 조교까지 제가 봤을 때에 지금 말 자체가 움직여주는 게 걸음이라든가 그 컨디션 자체가 올라와 있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아주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서울하고 부산 그 경주마, 더러브릭 경주마하고 틀리게 조교를 세게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자체가 정말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제주 경마는. 그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감 10분 전 어디로? 윗번호 060-300-902 060-300-902 일로 연락 주시면 여기에서 제가 자신있게 이 마필을 놓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당 이상 던져내 갑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경주도 아닌데 8경주를 스페셜 경주로 잡고 들어갑니다.
스페셜 경주로 잡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백두정복이라는 양민재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백두정복이라는 마필이 올대가리급으로 팔릴 정도의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두정복 단승식 1.2배, 연승식 1.0배 정도를 형성하고 9번, 4번, 3번, 2번, 1번 등과 맞물려서 인기도를 깜빡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바로 6번 백두정복이다. 양민재 기수가 기승을 하는 이 마필, 지금 김대현이가 이 마필에 기승을 해서 53kg의 부담 중량으로 끌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김대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 여기에 몇 킬로를 달고 뛸까요? 적어도 59kg나 60kg는 달고 뜁니다. 59kg나 60kg는 달고 뛰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양민재 기수, 10승밖에 하지 않은 기수를 여기다가 불러다 앉힌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큽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 마필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왔을 때에 이런 식의 운용 자체는 모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모면 정말 다시 굴리면서 다 한 번의 기회가 더 나오겠지만 개나 백도가 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거기에 낙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6번 백두정복이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당을 가져올 수 있고 땡길 수가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게 이 박준영의 생각입니다. 또 분석 풀이가 그렇게 됐어요. 경주 풀이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때려요? 경마는 적은 배당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배당을 가지고 적은 돈으로 적중을 했을 때의 희열 자체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게 박준혁이 해드릴게요. 믿고 오십시오. 제가 해드리면 되죠. 060-300-902, 060-300-902. 언제?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에 오시면 아주 확실하게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여기는 복병마가 한 마리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 박준영이가 누리고 있는 복병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물론 문현진 기수의 꿈돌림이라는 마필이 워낙 강력하게 팔려나갈 거예요. 얘 지금 그 예상지 배당판을 보면요, 이렇게 팔려나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1.6배 5번 6번 꿈드림 멘탈. 그런데 여기에 이 박준영이가 노리고 있는 복병마 한 필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10주 만에 꺼내 놓았는데 2번 마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기수가 기수가는 푸른 물결. 초반에 싸움을 합니다. 이에 그리고 밀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밀리면서 앞에 다른 마필들이 들어오니까 밀려버리잖아요. 이때 다리가 약간 좀 삐끗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맨 하위권에서 계속 기승을 합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는지, 자, 이제 직선에 들어옵니다.
인코너로 파고 들어가면서 했는데 인코너에 이렇게 뭉쳐있는데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떡해요. 인제 풀어졌죠. 인제 진로 확보가 됐는데 또 김준호 기수가 밀고 들어오면서 얘는 또 안쪽으로 또 들어갔어요. 채찍 안 되죠, 지금까지. 채찍 안 됩니다. 밀고만 올라오잖아, 그냥. 이 마필이 초반에 초반에 밀리지 않았었으면 상당히 재밌는 승부가 됐었어요. 푸른 물결. 전 그래서 이 경주는 3번 푸른 물결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필을 역시 축으로 놓고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불명이 좀 안고 가주세요. 저는 현장에서 상태만 전이 이상 없다면 3 놓고 때립니다. 자, 제주교차 구경주 3번을 중심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건 스페셜 경주가 아닙니다. 이건 스페셜 경주 아니에요. 자,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자, 이세마 루키 편성이죠. 어지간한 경주마들의 말값 4,115만원 3등급 상금입니다. 역시 경주 3등급 상금을 주는 그런 루키 편성이고 경주 편성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일본 오톰브리즈라는 마필 자체가 당연히 많은 인기를 모아줍니다. 오톰브리즈. 이유식 기수가 기승하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번 바쿠스. 이 박주영이가 노리고 있는 게 이 바쿠스입니다. 모닝힐의 자마필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 혈통적인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요. 초반 스피드가 살짝 좀 아쉬운 마필이긴 하는데 종반걸음에 파워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그마치 1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왔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이종훈 마주의 마필이 기승을 했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바쿠스. 저는 이 경주에 이 바쿠스라는 마필 자체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이 백강렬 마방에서 이걸 내보내고 있고요. 4번 그레이보스의 김영민 마방에서 바로 이 바쿠스와 똑같은 그레이보스라는 마필을 내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 표시를 왜 해놓냐면 이게 바로 이종훈 마주기 때문이에요. 두 마리 모두 다. 이종훈 마주의 마필입니다. 어쨌든 1번 오텀 브리즈라는 마필도 나쁘진 않지만 33조 권승주 마방 여기에 바쿠스, 최시대, 박강렬, 이종훈 마주 완전 트리오입니다. 트리오. 저는 10번은 여기서 헛돼 승부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10 놓고 때립니다. 10 놓고. 그리고 주행 안정감으로서는 8번. 뭐 이런 마필들이 그 뒤를 받쳐줄 텐데 일단은 기본은 1번을 뭐 저배당이라 그래도 일단 1번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8번, 9번, 11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1, 8, 9, 11 서울에서는 토요경마 때 큰 게 터졌어요. 이 경기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생각을 하면서 10 놓고 1, 8, 9, 11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2경기로 넘어갑니다. 2경주 이거는 1번 체스88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또 하나는 캡틴 찰리라는 마필
요 마필 두 마필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상황인데, (1번) 체스 88 그리고 (6번) 캡틴 찰리, 요게 대길입니다. 캡틴 찰리 다 실바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이게 9주만에 꺼내놓고 있죠. 얘는 2kg 부담 중이라고 다 알고 뜁니다. 위대한 선택은 어떨까요? 이응락 기수가 기승하고 권승주 마방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직직전 경주에 입상을 해놓고 직전 살짝밖에 되지 못했어요. 말이 똥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주행 중지를 당했어요. 이 중간 사이에 경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3코너 지점에서 기수 낙마했어요. 지점에서 기수 낙마. 기수 낙마로 인해서 그때 주행 중지 당했고, 그리고 나온 경주가 바로 직전 경주 살짝 됐던 경주인데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된 상황이었겠죠. 자, 이번에는 컨디션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5번 위대한 선택. 노려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노려주셔야죠. 자, 1번, 6번, 7번, 8번까지 여기다 밑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5축으로 1, 6, 7, 8 요렇게 봐주시면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5축으로 1, 6, 7, 8 자, 적으셨죠? 3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부산교차 첫 번째 승부 경주예요. 첫 번째 부산교차 승부 경기입니다. 여기는 축이 없습니다. 여긴 축이 없는 혼전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게임에서 9번 서기축제 1분 20초 7 1300m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닥터 팡팡 1분 22초 4입니다. 다만 이때 입상을 같이 했던 최시대가 여기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 싸움으로 끝나진 않죠. 노려야 될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승부 경기를 선택해 놓은 겁니다. 특히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마필이 중기 완성형이 있고 초기 완성형이 있고, 특히 한생의 자마필들은 초기 완성에 가깝죠. 하지만 노던댄스 계열 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도 거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쪽 계열 쪽에 있는 게 약간 좀 늦게 일어납니다. 근데 미스터 프로스펙 쪽 계열 쪽에서는 빠른 초기 완성형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단거리형 마필들이 또 역시 괜찮습니다. 노던데스 쪽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거리 후기 완성형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마필이 후기 완성형이 가깝습니다. 후기 완성형. 그런 성형 같은 것들은 조기를 시킬 때도 나타나고 실전에서 뛸 때도 그렇고, 후기 완성형 마필들이 어떻게 만들면요, 말 자체가 뛸 때가 처음 뛸 때는 보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어갖고 경주가 자기 걸로 만들어지면 막 쭉쭉 늘어져요. 다리가. 야, 아령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기구 운동기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기구,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운동기구 하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쭉쭉 늘어납니다. 처음에 할 때는 길 안 들어져 막 이러잖아요. 힘들어갖고. 근데 안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마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마필을 놓고 승부를 봐야죠. 지금 한참 물이 올라올 만큼
물 올랐습니다. 물 올랐고 힘도 찼고 이 마피를 여기서는 노리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노리고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어떤 마필일까요? 이 박준희가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쇼부를 한번 좀 볼 생각입니다. 배당도 아주 짭짤해요. 어차피 9번, 10번 쪽으로, 9번, 1번 쪽으로 모든 배당이 쏠려 있는 상황에 김혜선이 동남인호까지 가세를 합니다. 동남인호까지. 근데 얘들 모두 다 뒤로 돌립니다. 이 마피를 여기서 놓고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배당입니다. 중배당. 자, 복승식은 중배당, 쌍이면 중고배당이 되는 거죠. 060-300에 902, 060-300에 9902. 언제?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예, 10분 전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여기에도 레이스상 9번 패스트건, 6번 원더풀 어필, 패스트건, 원더풀 어필, 이 두 마리가 대길이에요. 최시대가 안장에 앉는 6번 원더풀 어필이라는 마필은 이 그레이트 원이라는 마필과 같이 두 마리를 토마스 마방에서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를 토마스 마방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뭐 직전에 무너지긴 했어도 그래도 그 전에 최시대 기술을 안장에 앉혀서 두 번 연짝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죠. 우승. 이때는 이효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3차. 얘는 패스건은 직전에 우승을 했어요. 그 전에는 3차. 또 그 전에 우승. 여기서 또 우승. 똥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얘네들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마필일까요? (3번) 큐피트가이라는 마필인데 8번 마필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번. 꼬박하고 좀 늦었죠. 외곽이라 보니까 안쪽에 있는 4번이 치고 나가니 그냥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선행을 받지 못하고 외곽 주행으로 일관을 했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큐피트가이 보이죠? 8번. 여기서는 경주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최상현 기수. 여기 인코스 쪽에 외곽에 또 외곽에 또 11번 치고 올라가니 그냥 샌드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때는 운이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끝났습니다. 힘은 남아서 왔다라고 봐요. 저는 힘은 남았습니다. 불명한 건 힘은 남아서 왔는데 중요한 건 이 마필이 여기서 가장 빠르다는 거. 직전 8번 게이트에서 4위로 왔는데 이번에는 3번 게이트로 안쪽으로 들어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13초 4플랫을 끊습니다. 선행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큐피트가이가 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놓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6번 원더풀 어필, 9번 패스건, 얘 두 마리는 기본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7번, 8번 같은 마필도 불명이 안고 가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3 놓고 6번, 9번, 7번, 8번 요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6, 7, 8, 9 3 놓고. 자, 다 적으셨죠? 자, 이제 5경기로 넘어갑니다. 5경주는 일요일 7경주와 분할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일요일 7경주. 일요일
7경주 분할. 나뉘면은 재미없어요. 솔직히 나뉘면 재미없습니다. 나뉘면요 말 자체가 능력마들도 그렇고 다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재미 참 없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혼돈도가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파이널 7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11번 황우대 장군, 요 두 마리가 또 인기순위 1, 2 그렇게 달릴 상황인데요.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파이널 7이 조금은 좀 낫죠. 이 파이널 7이 11번 황우대 장군이라는 마필도 제가 계속해서 노려왔던 마필이에요. 특히 이번에 기승하는 윤영석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직전 우승, 데뷔전 그 다음 두 번째 경주까지 모두 다 우승을 일궈냈던 윤영석 기수 찰떡궁합입니다. 윤영석 기수와 한 번 입상 실패했었던 거는 정대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하위권으로 쳐졌고요. 윤영석 기수하고는 아주 찰떡입니다. 이거는 윤영석이 말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마필보다 조금 더 앞선에서 레이스 펼치는 거는 5번 파이널 7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여기서 바꾸 나가게 되면 11번 황우대 장군은 다른 마필들에게 견제가 들어가겠죠. 부담 중량도 5kg나 늘어났고 견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정도현 기수가 벌써 한번 무너졌었기 때문에. 저는 5번 파이널 7의 전개의 힘을 믿습니다. 전개의 힘. 일부러 당기지만 않는다면 이 마필 돈다라고 봐요. 4번, 7번, 8번, 11번, 5번, 11번 들어오면 대길이잖아요. 진짜 재미없을 텐데, 그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여기서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안고 갈 거 안고 가면서 총 3방으로 정리를 하는데 5는 불변이다. 근데 앞에 경주가 만약에 김혜성 기수가 뭔가 좀 나태해 보인다라든가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가차없이 후척으로 돌리고 다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립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6경기로 넘어갑니다. 6경주가 승부경주입니다. 6경주도 그냥 승부경주가 아니라 이 박진영이 노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 하나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관리만 하고 거창하게까지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축으로 승부를 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왜 인기도에서 밀렸느냐라는 그 자체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피플 파워라든가 아니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상승보이 그리고 2번 화랑베스 요런 마필들만 눈에 보이게 돼요. 요런 마필들만 눈에 보입니다. 제가 노림수를 두는 이 마필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교로 마필을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당히 재밌는 거는 이 마필은 센 조교 시키면 안 갑니다. 조교를 설렁설렁 해야 돼요. 설렁설렁. 그러면 조교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갈 마음 없는 거 아니야? 아씨 뭐하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틈새를 이용해 주는 게 바로 이 마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박주혜가 이 마필을 가지고 30배 되는 배당을 한 방으로 지져 먹었었어요. 그것도 올해. 그리고 직전 경기 추천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축으로 놓고 때리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축으로. 이런저런 사연이 있지만 이 박주호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만큼 괜찮은 말이 여기서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플파워라든가 화랑베스트 같은 마필, 11번 상승보이 같은 마필, 얘네들 한 손으로 가지고 놀 정도의 파워감과 전개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서 선에까지도 땡기고 나가요. 그것도 힘들이지 않고. 그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마방에서도 지금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독이 올라 있는데, 이거는 100%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승부하면 옵니다. 전 이 마필 놓고 때릴 거예요. 그 마필이 뭐냐? 알려드리겠다고요. 언제? 마감 10분 전. 어떻게? 060-300-902 060-300-902 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마감 10분 전. 알려드릴게요. 알려놓겠습니다. 마감 10분 전입니다. 마감 10분 전 060-300-902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7경주는 이 박주희가 정해놓은 끝장 승부경주예요. 7경주. 이 편성도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승훈이의 5번 크레이지 콘티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달리고 있어요. 크레이지 콘티.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 크레이지 콘티라는 마필 자체는 다실버 기수, 그리고 직전에 서승훈 기수가 입상을 시킨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도 55kg예요. 그런데 왜 부담 중량을 여기서 올려주지 않았느냐? 부담 중량을. 별정 B기 때문이에요. 별정 B. 핸디캡 같으면 벌써 올라왔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겠다 해서 저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올라가 있는데 저 마필보다 조금 더 전개라든가 능력상 우위에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우위를 보일 마필. 준비도 그만큼 차분하게 아주 잘 해놓고 나옵니다. 준비 작업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 여기에 관리마도 한 마리 나옵니다. 근데 그 마필은 인기마예요. 제가 노림수를 두는 이 마필에 붙여서 때려 먹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막건이 되겠지만 일단 저는 크레이지 콘티라는 마필을 반주력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력 막건은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이 인기마. 이 인기마가 주력 막건입니다. 어떤 마필일까요? 저는 이 경주가 2000m 장거리 경주지만 쉽게 2000m 장거리라고 해서 추임마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선임마? 선행마? 잘 봐야죠. 이거 잘 봐야죠. 잘 보고 이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들 축으로 잡고 여기에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3번 5번 10번 11번 요 네 마리를 모두 다 후착으로 돌립니다. 후착 돌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마리는 저는 빼고 공략합니다. 한 마리 날립니다. 한 마리 삭제.
어떤 식의 마필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여기 역시 마감 10분 전 060-300-992 060-300-992 자,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증 확 풀어드립니다. 아주 자신있게 공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놓고 쇼부를 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배당 노리는데 리스크 없는 배당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들어왔을 때 그 값어치와 기쁨, 성취감 최고죠. 자, 마감 10분 전 060-300-992 이렇게 접속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제주 총 16경주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금요일날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토요경마를 통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대신 금요경마는 현장에서 마감 11시 11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뜁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